박정훈 칼럼, 조선일보에서 논설 실장을 하고 있는 분이죠. 이분의 글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5월 29일 날 난 기사입니다. 기생족들. 사실 좀 이렇게 단장을 해서 표현한 것이죠. 지금 이분의 말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기생충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걸 그냥 신문에 나는 기사니까 이렇게 기생족들이라고 했지 실제는 기생충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재판을 통해 재방영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행각을 보면서 영화 기생충을 다시 떠올렸다. 조국 장관 부부 하는 일을 보니까 기생충, 이번에 무슨 아카데미상인가 뭔가를 받았죠. 기생충. 그걸 떠올렸다. 영화에서 송강호가 연기한 기택의 아들, 딸은 과외 일자리를 따내려 가짜 재학 증명서를 만든다. 연세대학교 총장 직위는 모조하고 그랬던가요? 조국 부부는 총 18건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생충, 조국 부부 기생충, 문서 위조한 기생충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이거 조선일보 그 기사를 이렇게 인용하고 그럽니까? 목사님 왜 그럽니까? 저한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인용해도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옹졸하고 편협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각종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 봉사증명서 등을 위조했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재판에서 속속 공개되고 있다. 이 기생충들의 이런 위조 작업, 성공을 위한 이 좌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 딸 그냥 원하는 대학에 내가 집어넣으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것이든 내가 다 하겠다. 이런 사람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유명 배우가 요새 한참 자기 딸을 USC라고 하는 남가주의 대학에 서던 캘리포니아 그 대학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50만 분인가 뇌물 집어넣고 등등 그래서 지금 한참 재판받고 지금 그런 일이 또 여기도 있습니다. 위조. 정경심 교수가 조국의 아내죠. 총장 직인을 오려내서 참 정말 가짜 표창장을 만든 것은 범죄 행위죠. 이런 범죄자들이 교수예요. 기택의 딸이 포토샵으로 직인을 따붙인 것과 판박이다. 기택의 자녀들은 위조 증명서로 언덕 위 박사장 집에 진입을 했고 조국 부부 자녀는 위조 문서로 대학원에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는다. 영화의 기생충과 지금 여기 현실의 기생충을 여기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택의 아들은 아버지, 저는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며 당당하다. 내년엔 꼭 이 학교에 들어갈 거니까 라는 이유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정당화된다고 하는 좌파의 이런 철학과 이념을 여기 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파죠. 그러니까 죄파. 그래서 제가 좌파를 죄파라고 부르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좌파는 죄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파를 찍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조국 부부도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검찰 개혁 방해 세력의 음모니까 자기네들이 범죄에 저질러 놓고 나서 검찰 개혁 방해 세력이 이렇게 나서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자기 합리화의 최면이 기생충들의 죄의식을 없애고 있다. 아까 기생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제목을 박정훈 논설위원이 붙였지만 실제로는 기생충들이라고 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생충들, 이 사회의 조국 부부는 기생충들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지금 딱 했네요. 선악의 구도와 배경은 다르지만 영화 속 기택내와 현실 속 조국 일가는 평행 세계처럼 보인다. 영화 속의 기생충이나 현실 세계의 기생충이나 똑같다. 오히려 현실 세계의 기생충이 더 나쁘죠. 지금 여기 하는 거 보니까. 봉준호 감독이 마치 조국 사태를 예견한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기생충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그린 음울한 블랙 패러디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계급의 장벽 앞에서 기택가족은 부자의 기생하는 삶을 택한다. 현실 세계엔 또 다른 형태의
이념형 기생충들이 있다. 좌파 기생충들이 여기 나옵니다. 존재한다. 입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독점하면서 남의 몫에 올라타고 이익을 가로채는 좌파 위선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좌파 이념형 기생충들이 우리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국가에 넘쳐나고 있다. 누구 아래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겉으로 포장은 아주 그럴듯하게 정의와 뭐 공정의 대통령 하지만 대통령이 그 모양이니까 그 밑에 있는 이런 그 좌파 이념형 기생충들이 득실득실한 것입니다. 기생내는 먹고 살기 힘들어 기생충이 됐지만 좌파 기생족은 남을 이기고 더 큰 권력을 쥐려 기생충 짓을 한다. 기생내 그런 그 기생충보다 여기 지금 이 사회, 현실 한국 사회의 지금 기생충들이 더 아주 훨씬 나쁜 놈들이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우리는 국민 세금에 빨대 꽂은 정치 권력의 실상을 생생히 목격했다. 이 문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온갖 명목을 붙여 현금을 퍼붓고 완전히 부정선거죠.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주면서 수십조 원 규모 지역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 뇌물 갖다 쏟아 부은 겁니다. 뇌물 없는 부정선거라고. 선거 이틀 전 아동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조 원 어치 상품권을 뿌리고 뇌물 뿌렸고 선거에 이기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노골적 매표에 나섰다. 노골적으로 뇌물을 국민에게 먹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국민을 위하는 양 생색냈지만 그 돈은 다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다. 국민에게 돈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국민이 자기 주머니에서 뺀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국민 돈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유권자 세금으로 정파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완전히 이건 부정선거. 뭐 다른 증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운동권 출신은 4년 전 총선에서 낙선한 뒤에 지역구 소재 공공기관 이사장의 낙하산으로 임명이 됐다. 그는 임기 내내 기관 돈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논란을 믿었다. 네, 이런 것들과 도둑놈들입니다. 지역 구민을 초청해 행사를 갖고 자기 이름 붙은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노인정의 이사장 명의 상품권을 뿌렸다. 온갖 방법으로 자기 PR을 하더니 총선 직전에 중도 사퇴하고 이사장직 그만두고 그동안 내내 이 기관 돈 가지고 그렇게 선거 이 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선거 직전에 중도 이사장직 사퇴하고 선거에 나가 당선됐다. 이 도적놈들이 바로 한국의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기꾼들이. 뇌물 쳐주면서 그렇게 부정선거 운동했던 이 자들이. 나라가 제대로 될 일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가가지고선 대깨문이다. 나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다. 문재인이가 세상을 거꾸로 가도 나는 같이 함께하고 지옥에 가도 나는 함께하고 범죄 저지름 나도 함께하고 거짓말하면 사기치면 나도 함께하고 바로 이런 자들이 완전히 그냥 악이 횡행하는 이런 사회. 계속 인용합니다. 그렇게 법인카드로 밥 사고 경접이사 쓰는 낙하산 기생충들이 공기업마다 진을 치고 있다. 네, 낙하산 기생충들. 기생충으로 드글드글 끓는 한국 사회. 탈원전 기생충들, 기생족도 있다. 정권 비호를 받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 탈원전 정책에 기생하며 태양광 이권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 태양광 부품들은 모두 다 중국에서 사가지고 와서 네. 중국에 환심 사고 중국에 뇌물 주고 그거 가지고 우리 산하를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네, 원전 폐쇄시키고 태양광 갖다가 놓고 네, 이렇게 하는 이자들. 네.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원 벨트, 원 로드 이 중국의 에너지 정책에 이제 편승해서 중국으로부터 또 러시아로부터 가스 같은 거 수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태양광을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 그 원전을 그동안 소중하게 70년 정도를 우리가 갖고 왔던 그 원전 산업을 지금 완전히 파괴하고 있죠. 이 친중, 이 종중 이 노선을 가진 이 4대주의자들, 이 나라를 말아먹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자들. 계속 인용합니다. 이 정부는 국민에게 부동산 재테크를 하지 말라고 했다. 당신들은 부동산 재테크 하지 마세요. 사는 집이 아니면 파세요! 라고 겁을 주더니 정작 고위 공직자들은 3명 중 1명이 2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었다. 완전히 이 사기꾼들.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정부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타인의 집 살 기회를 편취한 투기꾼일 뿐이다. 이 기생충들.
어떤 의원은 무려 5채를 보유했고 5채 가진 이 기생충. 장관은 자기 지역구에서 재개발 딱지로 16억 원을 벌었다. 16억 원 번 이 기생충. 문재인 정권의 호위무사라던 청와대 대변인이 김의겸입니다. 이름은 여기 지금 밝히지 않았지만 재개발 건물에 빨대를 꽂았다. 불황을 못 이겨 나온 급매물 상가를 값싸게 사더니 치킨집이 문 닫고 호프집이 폐업한 자영업의 폐허 위에서 재테크 잔치를 벌였다. 그가 사들인 직후에 김의겸이 그 건물을 사들인 직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개발 호재가 잇따랐고 그는 거액의 차익을 얻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사퇴했죠. 왜 사퇴했습니까? 국회의원 나가려고. 국회의원이 떨어졌어요? 당연하지. 어떻게 당선이 안 되는지 몰라.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기생충 사회. 기생충 정권, 기생충 사회. 또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그리고 윤미향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기생했다는 희대의 흑막이 불거졌다. 이용수 할머니는 30년간 윤 당선인에게 속았다고 했다. 윤 당선인에게 이용수 할머니는 숙주였습니다. 윤미향 기생충.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부금 수십억 원이 장부에서 실종됐다. 누구 장부에서? 윤미향이 관리하던 장부에서.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한 돈이 할머니들에게 쓰이지 않았고 할머니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쉼터는 윤 당선인의 개인 별장처럼 사용됐다. 소득이 변변치 않은 윤 당선인 가족은 별 소득도 없는데 대출 한 번 받지도 않고 자기 돈을 가지고 어디서 돈이 나요? 유용하지 않았으면 5차례나 집을 살 만큼 현금 부자였다. 그녀의 딸은 거액이 든다는 미국 대학에 유학 중이다. 이 부조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기생충으로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 중에서도 기막힌 것은 윤 당선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일본 숙주니까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거기 기생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일본과의 협상을 담당했던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그렇게 증언했다.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면 자기 할 일이 없어져서 정대협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이다. 숙주가 사라지면 살 수 없다는 것은 기생충은 안다. 네. 박정원 씨 정말 용기 있게 글을 잘 썼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들에게 주어서 우리가 사회를 알 수 있게 해주어서. 영화에서 기택의 아내는 자기네 처지를 바퀴벌레로 자주 한다. 우린 바퀴벌레야. 네. 박 사장이 집에 오면 바퀴벌레처럼 숨겠지. 네. 라면서 기생충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숙주에게 들키는 것이다.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위선적 기생충들이 너무나도 많다. 네. 한국의 이 국민들이 숙주입니다. 특별히 이 좌파 그 위선자 기생충들이 그 몸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이 영양분들을 다 빼나가는 것을 그냥 허락하는 이 잘못된 이 정신 나간 이 숙주들. 네. 그나마 이런 글이라도 있는 것이 큰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성경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